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거친 바다를 일터로 삼는 제주 해녀의 희소 가치와 함께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거친 바다에서 가쁜 숨비 소리를 내쉬며 척박한 자연을 읽어온 제주 해녀. 별다른 도구나 장비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다 밑으로 가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식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상입니다. 해녀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와 굿을 비롯한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어젯밤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정부 간 위원회에서 제주 해녀 문화를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인류의 문화적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유네스코로부터 인정받은 것인데요. 동시에 제주 해녀 문화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해주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우리나라의 19번째 인류무형 문화유산이 됐고 제주에서는 칠머리 영등굿에 이어 두 번째로 영광을 안았습니다. 문화예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등 제주 해녀 문화를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만에 3분의 1인 4천여 명으로 줄면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로 해녀 문화 보전과 전승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9월 제주도민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87%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한라산과 중산간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제주 국립공원을 지정해 제주도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에도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4.3을 축소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청 앞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총파업 결의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현대와 기아자동차, 국민연금 노조 등이 참여했습니다.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담화는 탄핵을 피하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드디어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4.3 유족들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4.3을 축소 왜곡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도민과 유족들을 철저히 무시해왔다는 겁니다. 비선 실세가 역사교과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말 촛불 집회 때는 우리 전 유족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정권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에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밝혀나갈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발까지 겹치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도 국정역사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이 미흡하다며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국정역사교과서 공개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보면 제주 4.3의 진실과 수많은 도민들이 얼마나 무고하게 희생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의회도 국정교과서가 4.3 정신을 훼손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을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제주 4.3 평화재단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며 제주도가 애월읍 상가 관광지 부지를 사들이는 대신 비축 토지를 팔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의회가 특혜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1동포 자본이 한류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상가 관광지 조성 사업. 살록도로 위쪽에 진행되어 온 이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중산간 난개발 방지 방침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가리 부지를 사들이는 대신 엄리의 비축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 주변의 노른자의 땅인 비축 토지 30만 제곱미터를 사업자에게 되파는 건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 좀 대체 예정부지 이 땅을 판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특혜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비축 토지 매각은 억제하고 장기 임대하겠다는 관리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장기 임대 방식으로라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놓고 지금 이제 와서는 이 사업 예정지가 문제가 있으니 본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셔야지 새로운 대체 부지까지 우리가 팔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정말 월권이라고 봐요. 이것이 경과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산간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좀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요. 결국 제주도의 행정자치위원회는 상가 관광지 사업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비축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게 이른바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3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학교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그제 오후 점심을 먹고 귀가한 학생 34명이 구토와 설사, 복통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증세가 심한 8명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동네 소아과를 갔는데 위장 쪽이 좀 아픈 것 같다. 그런데 저녁 때도 증상이 완화되긴커녕 계속 구토 증상이 있어서 학생들은 김치찌개와 연어 튀김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급식을 중단하고 보관 중이던 식재료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현재 시각이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점심 배식이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실은 이렇게 문이 굳게 닫힌 채 텅 비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들의 가건물과 식재료 등을 수거해 보건당국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식중독 대책반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급식이라든가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구토물이라든지 이제 설사를 한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그걸 처리하고 씻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동생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손을 잘 씻고. 식중독 의심 증상에 대한 1차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에서 구조된 선원들이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아직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어선 전복 사고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선원 6명을 실은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으로 들어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선원들은 오랜 항해에 지친 듯 초췌한 모습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병원을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된 선원들에게 가족의 생사를 물으며 울음을 토해냅니다. 우리 엄마 잠깐만요.
이번 사고를 통해 원거리 조업의 위험성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패스가 작동하지 않아 어선이 전복되고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기지국에서 60km 이상 벗어나면 위치를 확인하거나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조 현장에 투입돼야 할 해경 헬기도 문제였습니다. 해경이 보유한 헬기 2대 가운데 1대가 지난해 말부터 수리에 들어가면서 남은 1대도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10년 검사 지금 정비 중인데요. 계획은 올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기에 탑재된 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료를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실종자 4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 구조된 선원들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발견 소식만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죠. 이 수험표가 만능 쿠폰으로 불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험표가 악용될 우려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 MBC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수험생 마케팅이 시작됐습니다. 관광시설 할인은 물론 KTX와 항공기 운임 할인 등 눈여겨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를 증명하는 수험표가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 수험표를 사고 파는 신종 매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험표를 판다는 한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수험표를 배송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거의 비싼 거 5만 원 정도 하고요. 제가 타 지역인데 이게 배송도 가능합니까? 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수험생 대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본인의 사진으로 바꾸게 되면 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할인 혜택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매를 제재할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수험표 위조는 물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한 선의 혜택이 수험표 매매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12월의 시작과 함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퇴근길 염두하셔서 나오실 땐 미리 따뜻한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개 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6, 7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상한 이상 지역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13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밤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저시청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인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보일러실 1.5제곱미터와 기름 보일러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경찰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발령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농기계 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33살 송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응모해 트랙터 등 농기계 넉 대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가격을 부풀려 국가 보조금 7,5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단체 협약을 어기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늘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조합장 51살 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과 달리 출근 시간은 앞당기고 퇴근 시간은 늦춰 하루에 50분씩 추가로 근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산 키위가 말레이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시식과 홍보 행사를 벌인 결과 제주산 키위가 뉴질랜드산보다 가격은 싸고 품질은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산 키위는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어난 300톤이 동남아시아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